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후 원청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구속됐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판결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에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시행 1년이 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집중 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시간 현재 근로자의 날 중에서 쉬는 분들도 있지만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은데 저희가 오늘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론하게 돼서 좀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된 1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최고 경영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죠. 같은 법으로 위반 혐의로 한 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이번에는 인신구속. 자, 최고 경영자가 직접 구속된 판결 며칠이 지났긴 합니다만 왜 CEO가 직접 구속됐는지 정영근 대표님. 네.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최고 경영자가 직접 법정에서 구속됐죠. 네. 왜 구속이 됐습니까? 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7일 날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작년 1월부터 이제 시행돼 가지고 지금 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그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 문제로 여러 가지 걱정들 많고 또 사고가 날 때마다 국민들의 우려가 크셨는데 이제 최근 판결에 지난 판결에 이제 한국제강이라는 이 회사가 이제 경남 창원에 있는데 경남 함안에 있는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1.2톤 정도 되는 방열판에 다리가 끼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요? 네. 그런데 이제 다리가 끼었는데 돌아가신 게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고통받고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이제 원청사의 CEO한테 사실은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노동계나 경영계나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판결이 됐는데요. 징역 1년에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벌금 1억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분이 구속되게 되는 것은 산재 사고를 다발적으로 일으킨 사업장의 대표다. 전에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다. 다수의 동종 정가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10년부터 무려 4번의 벌금, 그리고 2021년 5월에 또 사망 사고로 인해 가지고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그런 경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방의 조치가 부족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원청차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있었고요. 상당히 경종을 좀 올리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현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 문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오히려 더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원청업체 CEO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중대재해로 사망에 따라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한국제강입니다. 그에 앞선 온유파트너스는 건설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집행유예가 난 반면에 최고 경영자가 지금 한국제강 대표는 구속된 이유가 전과 2010년부터 4번의 관련법 위반으로 안전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있었다. 전과를 좀 주목했다 그런 거네요. 판사가. 과거에 많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판결인데요. 두 번 다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왔는데 예. 계속해서 법원은 이제 유죄 판결을 두 번 다 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경우에는 특히 그 논란이 돼 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원청 예. 이제 그 현장의 사고 책임자와 관계없이 이 사고를 발주한 업체의 최고 경영자한테 더 큰 책임을 물었다라는 부분이 예. 매우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 입법 처음에 이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때부터의 목표가 그대로 판결까지 연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책임이 있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예. 하는 구체성과 예. 현실 적합성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예. 이 중대재해법은 그냥 그 원청이든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영자한테 매우 무겁게 형법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법으로 만드는 형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예.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도 매우 불분명했는데 이번 판결도 사실은 이 과거에 이 업체에서 사고가 있었으니까 예. 실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논리로 또 접근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한계가 그대로 이번 판결에도 또 적용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책임자를 경영자한테만 부과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이 사실은 매우 한계가 있다라는 그 모순점이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두 법을 바라보는 이제 두 분의 시각도 조금 다른데 우리 최승로 원장님은 이 구체적이지 않다. 하청업체의 근로자의 사망과 원청업체 최고 경영자의 이 책임 문제가 과연 확실하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느냐. 현장에 없었던 분 뭐 그런 것이고 과거에 그 벌금 몇 번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요번에 이렇게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 그것도 구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법적으로 많은 모호하고 애매하다 그런 주장인데 방금 우리 최승 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이 법이 이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OECD 평균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망률이 만인율이라 그러는데 만 명당 몇 분이 돌아가시냐는데 예. 평균이 0.29 정도 되는데 저희가 배 정도 되는 0.43입니다. 우리가 예,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조금 높게 돼 있는 나라들이 이제 뭐 티레키아나 콜롬비아나 멕시코 정도 예. 그래서 근로 시간이 긴 나라들 그리고 1인당 GDP가 여전히 좀 낮은 나라들 국가이다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사실은 영국이나 독일에 대비해서는 뭐 5, 6배 더 높은 편인데 영국은 뭐 제조업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전체 GDP 대비해서 제조업 비중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예. 5, 6배 차이 난다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이 법이 사실은 뭐 논란이 많았지만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인 이상 사망하고 유죄가 되면은 징역 1년이 하한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 징역 1년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예. 하한선이 정해진 법도 조금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아요. 좀 드문 일 아니겠어요? 그만큼 산업 현장에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줄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입법자인 국회가 불가피하다고 반 이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존재할 수 있던 것은 예방의 의무를 다 했으면 예방의 의무를 다 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예. 면책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방의 의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동종의 전과를 가진 이런 한국제강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좀 구제가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검찰에서도 2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검찰에서 2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1년 줄여가지고 예. 1년의 형을 때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노사가 서로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이 법이 1년 이상의 하한선이니까 하한선이 있는 법이 과연 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법이 보통 얼마 이하의 징역,
얼마나 벌금인데 이건 하한선이 정해놨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법이다. 뭐 이렇게 좀 네, 생각하시지 그렇습니다. 않겠어요? 이게 사실 그 선진국에서 있기 어려운 매우 좀 억지스러운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 법을 강도 높게 요구한 측이 이제 민주노총이었거든요. 예. 이제 이 건설 비리도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 건설 현장에서의 이 사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 중대재해로 판명된 이 사건 사고의 상당 부분이 이제 건설 비중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 이런 이 중대재해법을 그 민주노총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 이 포괄적인 책임을 경영자에게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서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 모두가 협력해서 안전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그 안전을 위해서도 경영자는 그렇게 경영 자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예. 그 경영 현장이나 우리 산업 현장이 거의 마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건 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 책임자에 대한 그 책임 처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업체나 이런 업체는 거의 사업 자체가 존립이 어려운 상태로 대부분 가고 그 현장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거의 마비되기 때문에 예. 경영자들 입장에서도 결코 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방치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지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노조가 강력하게 그냥 모든 책임은 경영자한테만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고의 이러한 가능성이 그렇게 줄기가 어렵습니다. 줄기가 오히려, 어렵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그 경영자들만의 노력으로 사고의 현장에서의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노사가 협력해야만이 이 안전을 확보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고 네. 그런 것은 사실은 민주노총도 이러한 사고의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책임을 경영자한테 그것도 형사처벌로만 물겠다라고 하는 무리한 입법 요구를 했고 네. 이것을 정치 국회에서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런 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반드시 사고를 줄이지는 않는다. 노사가 협력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된다는 이제 우리 최승로 의원님의 원장님의 주장인데 나중에 사고 건수를 한번 비교해 보서 더 얘기를 하고요. 요번 한국제강의 이제 그 구속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러면 노조 측, 경영계 측은 완전히 이제 다른 입장을 내놨나요? 어떤 입장을? 노조는 뭐 그럼 어느 정도 만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간극보다도 훨씬 더 큰 간극으로 노동계에서는 실행 선고에 환영한다. 예. 그런데 형량이 너무 낮다. 네. 그동안 그분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는데 그 정도 수준을 하는 건 턱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경영계에서는 뭐 실제로 이제 중대재해 우려했던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그래서 빨리 법 개정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쭉 갈라져 있는데 예. 사실은 어느 노동자가 사실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 구속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산업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이런 노력들을 실천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게 창원지법에서 이런 판결이 난 거 특히 주목하는데 이제 창원이라는 게 사실은 뭐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의 이런 배후 도시로서 대단히 규모가 큰 그런 도시에서 이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한번 입법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이 판단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산업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현장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뭐 바쁘다는 핑계 대고 이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 한번 하고 현장을 모니터링하지 않고 뭐 자기들끼리 가서 본다 그러는데 사용자 입장에서야 뭐 곳곳이 잘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 의견을 좀 반영하면은 그것들이 예방돼 가지고 사고도 안 날 수 있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예방을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사실은 그런 사법 리스크도 피해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이 안전사고, 보건사고 예방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 경영계 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한국제강 이 대표 구속의 경우에 조금 궁금한 게 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회사가 좀 합의도 했잖아요. 또 유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도 냈다는데 그렇게 일련의 어떤 형사처벌 무거운 처벌을 내었을까?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법정에서는 왜 이런 걸 별로 감안을 안 한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 법 현실에 있어서 보통 이제 사망자와의 합의라든가 이렇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리한 내용들이 결국은 이런 선고 실형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판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법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자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 법 자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판결도 무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경영인에게 처벌을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를 수습하고 또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벌이 능사인 것처럼 처벌 만능주의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그 사업장 자체가 마비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비된다. 관계된 모든 협력하는 파트너라든가 협력 업체를 포함해서 많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은 어디까지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법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충실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법은 그러한 법 이익이 없이 단순히 기업인을 처벌하면 뭐든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함을 반영한 법이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막연한 기대, 사고가 줄 거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다 그러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초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두 건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한국제강, 온유파트너스 두 건의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걸 포함하면 전체 몇 건이 지금 수사나 기소되거나 그런 건이에요, 지금? 예,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총 14건 정도가 기소가 됐고요. 14 그중에 건이요? 이제 두 건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나머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작년에 현대산업개발이 극적으로 피해 나갔고 그 다음에 삼표산업의 그 채굴장에서 채굴장 현장에서 이제 있었던 그 채석장에서 있었던 걸 해가지고 회장이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뭐 상강 S&T 두성산업 등 해가지고 현재 지금 나머지 12건이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뭐 대기업들 SK 지오센트릭이나 현대제철이나 여천 NCC 등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군요. 네,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미치는 그리고 노동계뿐만 아니고 경영계도 특히 이 부분들 주목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노동자들도 뭐 이게 뭐 사장님 구속됐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은 적용 안 되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2024년 50인 1월 27일도 50인 미만, 5인, 그러니까 5인 이상, 49인 미만으로까지 내려갑니다. 49인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대상이 완전히 넓어지네요. 예, 완전히 넓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전체의 한 70% 이상 이렇게 70% 가까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노사가 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사고가 오면 추락사, 떨어짐, 뭐 끼임 이런 건설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 사실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예방을 위해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처벌법이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제 또 확대가 내년에 되는데 현재까지 시행돼서 큰 사고 건수라든지 그로 인한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뭐 줄었다
또는 뭐 괜찮아졌다는 통계 같은 게 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중대재해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예. 매년 하락을 해왔습니다. 2003년에 1,311명에서 2022년 828명까지 꾸준히 계속 하락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법을 강력하게 시행한 최근 연도에서는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늘어나는 오히려 모순 현상이 발생을 해온 것이죠. 작년에는 사망 사고가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는 오히려 사망 사고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사 모두에게 이 사망 사고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부담이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여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법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마치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무리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업한테는요 다른 비용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판결에서도 구체적인 무슨 작업, 서류 작업이 잘 안 됐다는 것이 이러한 판결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법무 비용이라든가 서류 작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쓰다 보면 오히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경영 자원이 오히려 더 줄어들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기업에게 항상 늘 여유 있게 경영 자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은 매우 엄격해서 모든 것을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경영자들은 당연히 가장 먼저 내가 처벌받지 않기 위한 노력부터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의 안전은 오히려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에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이 산업 안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산업 안전을 할 수 있을까,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체적인 그러한 목표에 따라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중대재해 사망자 수를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산업 노사 모두 그리고 정부로서도 같이 서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만 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면 현장의 안전 예방에 대해 투입할 자원이라든지 비용을 더 쏟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는 이 사망 사고가 작년에 한 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이 중대재해법과 사망사고를 줄이는 거 인과관계를 지금 알 수는 있는 통계가 지금 제대로 없는 거죠, 사실. 1년 가지고는 볼 수 없죠. 1년 가지고는 이제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벗어나면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리오프닝 정도 수준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상당히 많이 작년에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 법 때문에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제 2018년에 971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내려오다가 20년, 21년에 또 이렇게 변동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제 뭐 2020년보다는 그래도 이제 작년이 조금 줄었습니다. 2020년보다는 줄었는데 재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46명이 늘어난 이런 구조인데 이게 숫자를 보면 그 중에서 이제 건설업이 절반 정도 됩니다. 한 402명 정도 되고요. 건설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이 184명, 서비스업이 150이고 그다음에 운수창고 뭐 여기도 무거운 물건 들고 하기 때문에 여기 100명, 104명 정도 되는데 사업장 규모에서 여실히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5인 이상 365명이고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아주 영세한 데는 342명입니다. 그런데 300 이상 사업장에서는 뭐 큰 대기업에서는 47명밖에 안 나타날 정도다. 그래서 건설업에서 줄여야 되고 특히 이제 좀 소규모 사업장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했는데 사실은 건설업의 가장 큰 문제가 공기 맞춘다고 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했던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건설업은 계속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좀 속도를 줄여야 된다. 건설 경기도 하강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두 개 합치면은 지금 707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5인 미만하고 50인 미만하고 두 개 합치면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0명 이상이니까 전체 878명 중에서 700명 이상이 거기서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장 중에 5인 미만은 적용을 안 하지만 50인 미만은 내년부터 적용되면은 그 뭐 상당히 많은 이 중소기업들의 영세한 이 기업들의 CEO들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크기 때문에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서류 준비하기도 되게 어렵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고민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좀 현장에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했더니 사실은 뭐 서류는 좀 준비를 해놨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투입할 만한 정도의 재정이 부족하다. 안전 예방에 투입할 재정이 돈이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노동부가 예. 좀 작년에 올해 예산 짜면서 어차피 내년에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까지 기업에 작은 기업도 지원이니까. 들어가는데 작은 기업들 돈이 없으니까 뭐 한 70%든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 뭐 발판 하나 들어오면 훨씬 더 안전해지는 이런 구조들이 있단 말입니다. 헬멧 하나 좀 더 괜찮은 거 구입하면 훨씬 안전해지는 이런 구조들과 관련한 부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준비 못할 때에는 당장의 중소기업들이 우리 전체의 일자리라든지 고용에 책임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예. 재정이 좀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뭐 추경을 편성하든 특별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해서라도 내년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지 노동부에서는 뭐 감축한 로드맵은 짜겠다 해놓고 예. 실제로 좀 액션은 부족하고 예. 여전히 뭐 오랄올이지 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을 작은 기업들의 이 안전 예방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돈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작년에 경제단체장들과 만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결함이 많다, 보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결함은 뭐고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게 뭐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중대재해법의 폐해가 워낙 크고 또 이 논리 자체가 상당히 그 법의 일관성을 깨트리는 그러한 논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왔고 또 이 산업 현장의 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법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산불 진화하던 헬기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이 중대재해법을 기소를 소송을 거는 이런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예,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법이 얼마나 무리한 법이냐면은 이 논리대로 따지면 사실 산림청이나 이렇게 그 포괄적으로는 정부의 그 최종 책임자, 예를 들어 예. 장관이나 이런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지자체를 상대로 원청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뭐 시도지사 결국은 지사를 처벌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처벌 만능주의로 하다 보면 사실 이게 행정력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안전에 고유한 속성이 있고 실제로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러한 것을 전문성 있게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산업 안전을 노력을 해야지 마치 이러한 포괄적인 법만 만들어 놓고 정부는 무조건 이 법을 지키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이 잘못된 법의 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제대로 해라. 예.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폐해를 줄이는 그러한 개정 노력을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금 계획이나 생각, 방침은 좀 뭐 어떤 쪽입니까? 그러면 조금 완화하겠다는. 고용노동부는 이제 OECD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인율로 0.29명대로 내리겠다,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랬는데 사실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아쉬움은 있지만 작년에 878명의 노동자들이 신고된 것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용자 한 명 겨우 1년 징역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해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실제로 돌아가신 노동자들 정말 가족들의 입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사용자들한테 그러면 이거 뭐 그냥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파리바게뜨 보셨죠? 노동자 한 분, 여성 노동자 한 분 돌아가시고 나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파리바게뜨는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미리 해가지고 자동 멈춘 장치라든지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으면 기업도 괜찮고 노동자들도 돌아가시지 않고
다 좋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뿐만 아니고 하청업체까지 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짜가야 된다. 노동부도 그런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 1년이 넘었는데 두 분이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는 많이 다르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을 좀 더 강화하고 하는 노력은 공감한다는 측면에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 그리고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